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1월의 산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예술가와 네 발 달린 친구들입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예술가들이 키운 반려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델이 되기도 했고 친구가 되기도 했고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죠. 가격은 22,000원이고요. 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에밀리카라는 화가였어요. 캐나다 화가고요. 야수파에 속합니다. 후기 인상파에. 이분은 특히 원숭이를 키우셨어요. 왜 프리다 칼로 그림에도 보면 원숭이가 나오잖아요. 이분은 특이한 동물들, 쥐, 다람쥐, 너구리, 강아지, 원숭이 키우면서 트레일러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셨거든요. 특히 캐나다의 숲이나 캐나다 원주민들의 모습을 잘 그리셨다고 해요. 자연이 가지는 강인한 생명력이라던가 위대한 힘,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이제 태고적인 생명력 같은 것이 느껴지는 강인한 그림들이고, 그리고 선명한 이런 색깔들이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랑한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커다란 원숭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동물 파는 이런 곳에. 그래서 그 우를 구출하게 돼요. 그 동물 이름이 우입니다. 이제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냈어요. 근데 에밀리카가 신부전증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는 동물원에 맡겨져요. 근데 우도 1년 정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아마 그리움도 있었을 거고, 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입히지 않고 그냥 일반 원숭이처럼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우한테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에밀리카도 죽으면서 불렀던 이름들 중에 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동물 하면 피카소도 사실은 많이 회자되잖아요. 비둘기도 많이 키웠고 특히 강아지들도 정말 많이 키웠고요. 근데 특이하게 투우를 좋아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아지 럼프인데요. 이 럼프는 처음부터 피카소의 개가 아니었다고 해요. 데이비드 덩컨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의 강아지였는데요. 어느 날 데이비드 덩컨이 럼프하고 함께 피카소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 럼프가 신이 나서 피카소의 그 넓은 마당을 막 뛰어다니고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의 개가 되었거든요. 제가 이 책 사기 전에 10월의 산책이었나요? 이게 바로 나의 절친입니다. 수지 그린인데요. 가격도 똑같이 22,000원.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피카소가 그린 럼프입니다. 보이시나요? 닥스훈트. 근데 이 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면서 쓰러져요. 그런데 피카소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덩컨이 다시 데리고 가서 치료한 후에, 그러고도 럼프는 한참 오래 살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피카소가 삶에 어긋난다 라면서 반대하고 덩컨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권이 내용이 좀 많이 겹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뭉크가 평생 좋아했던 강아지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밤스라는 강아지도 나오거든요. 이런 수많은 강아지들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강아지고요. 그래서 이 책하고 이 책이 조금 겹쳐요. 네, 내용들이 좀 겹치는데 둘 다 그림이나 색다른 내용이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 오후 작가님이 새로운 책을 내셨어요.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믿습니까? 이런 류의 책을 쓰셨는데 과학적인 내용도 쓰시고 인문학적인 내용도 쓰시고, 요번 제목은 가장 공적인 연애사입니다. 첫 제목부터가 좀 강해요.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막 했나?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서 모계 사회에서 이야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중국의 모수오 부족이라고 하는 곳은 여전히 모계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3세 이상이 되면 좋아하는 남자를 자기 집에 부르는 거예요. 밤에. 그걸 야사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기면 그 모계 쪽 가족들이 모두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모수오족 말에는 경쟁, 질투, 분노, 탐욕 이런 단어들은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혼이 어떤 지위나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되면서부터 성이 통제되고 여성이 억압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기는
바소프레신 수용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소프레신 수용체가 많으면 유대감이 높고 바람필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마다 그걸 확인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제가 산 또 다른 책은 요겁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1990 몇 년도였더라? 그때 아마 초판 나왔을 때 샀거든요. 근데 그 책은 너무 누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씨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요번에 아이랑 같이 읽으려고 샀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니까 논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목차를 보니까 다루는 사건들은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90년대 이 책을 읽었을 때 제일 좀 그 충격이라기보다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게 말콤 X예요. 지금은 멜콤 X라고 하는데 우리 왜 흑인 인권 운동하면 마틴 루터 킹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멜콤 X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흑인과 백인은 통합될 수 없다고 해서 흑인만의 국가를 세우기를 요청한 아주 과격한 분이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인 무슬림으로서 그리고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흑인 국가를 만들고자 했고요. 그 책을 읽고 말콤 X 평전이었나요? 그 비슷한 책을 한 권 사서 읽기도 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길을 걸었고 멜콤 X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겁니다. 짠, 그리스 문명기행입니다. 신화와 축제의 땅. 저는 이분 책을 예전에 요 책이에요.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으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을 그리스 로마 신화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여행을 가서 그 유적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를 설명해 주세요. 이 중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은 여기 보면 네. 우리 왜 헤라클레스하고 테세우스하고 헷갈리잖아요. 둘이 한 영웅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근데 헤라클레스는 스파르타의 영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테세우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에는 축제가 우리 왜 올림픽만 알지만 사실은 네메이아의 네메이아 축제라는 게 유명하다고 해요. 네메이아 사자 딱 떠오르시죠? 헤라클레스 상징을 보면은요, 항상 몽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자 가죽을 두르고 있거든요. 그 사자 가죽이 네메이아의 사자예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중에 이제 처음으로 도구를 구하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네메이아 사자를 처단하는 건데 어떤 걸로도 뚫을 수가 없어요. 가죽이 너무 두꺼워서. 근데 이제 목을 졸라 죽인 다음에 사자 가죽을 벗기려니까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발톱이라고 해야겠죠? 발톱으로 가죽을 벗겨서 헤라클레스가 들고 다니거든요. 헤라클레스의 상징. 그래서 당연히 네메이아의 축제는 그 사자를 얘기하나 싶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네메이아 축제는 사자가 아니라고 해요. 헤라클레스하고가 아니라 그건 로마인들의 이야기고 그리스인들은 그 네메이아의 어린 왕자인 오펠테스를 추모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펠테스는 태어났을 때 신탁을 받는데요. 혼자 걷기 전까지는 땅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는 그런 신탁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아르고스에서 온 7명의 장군들이 그 왕자를 돌보고 있던 보모에게 유모에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유모가 깜빡하고 샐러리 있는 들판, 샐러리 밭에 왕자를 내려놓고 샘터까지 가게 됩니다. 그 샐러리 밭에 있던 왕자는 결국 땅에 닿였겠죠, 몸이. 그래서 용이 나타나서 칭칭 감아 죽여버립니다, 왕자를. 그리고 이제 장군들이 왔는데 용을 죽였어요, 장군들이. 근데 왕자를 되살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왕과 왕비가 2년마다 이렇게 운동 경기를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이 아니라
야생 샐러리로 만든 관을 씌웠고, 그리고 추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혹 현대 스포츠에도 심판들이 이렇게 검은 옷을 입는 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짠, 라스트 듀얼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진다 그러죠. 여기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카루즈죠. 카루즈 역을 맷 데이먼이 맡았나요? 그 카루즈는요, 카루즈와 르글이라는 종기사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카루즈 같은 경우는 그 붉은색에서 나왔다고 해요. 우리 왜 물랑 루즈라 그러잖아요. 붉은 풍차, 빨간 풍차. 그러니까 카루즈는 붉은색, 르그리는 그레이, 회색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카루즈와 르그리는 원래 절친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카루즈의 아들의 대부이기도 했어요. 근데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어요. 병으로. 그러면서 카루즈가 마르그리트라고 하는 아주 젊고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보다 신분도 높고 돈도 많은 여자랑 결혼하게 돼요. 그 이유는 마르그리트의 아버지가, 이때가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던 100년 전쟁 시기인데, 이때 2번이나 프랑스 왕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배신자의 집안인 거죠. 그래서 아주 자기보다 좀 떨어지는 카루즈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루즈와 르그르는 둘 다 피에르 백작을 모셔요. 근데 이 피에르 백작이 르그리를 훨씬 편애하는 거예요. 카루즈가 훨씬 귀족 가문이고 그리고 명망도 높은데 르그리를 더 예뻐하니까 이제 카루즈가 열받았겠죠. 거기다가 세 가지 이제 땅과 관련된 송사나 이런 것들에 얽히게 돼요. 근데 그게 모두 카루즈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루즈는 이제 스코틀랜드 원정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프랑스가 힘을 합쳐 잉글랜드랑 싸우기로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말도 사야 되고 갑옷도 사야 되고 비용도 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갔는데 결국은 제대로 약탈을 못해서 갖고 온 돈이 없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다 잃고 돌아온 거죠. 거기다가 억울한 송사에선 다 졌고요. 근데 오자마자 마르그리트가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르그리가 자신의 시종과 와서는 자신을 강간했다는 거죠. 근데 피에르 백작이 이 소송에서 당연히 르그리 편을 듭니다. 무죄다. 아마 마르그리트가 꿈을 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카루즈가 이제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왕에게까지 가서 신명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의 권한이 별로 세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어떤 재판의 결과를 내리더라도 한원님이 심판해 줄 거라고 해서 한원님께 맡기는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투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가 결국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원님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결투인 거죠. 그래서 카루즈와 르그리가 싸우게 됩니다. 르그리가 이기게 되면 카루즈는 교수형에 처하겠죠.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마르그리트도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카루즈는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지는 피에르 백작에게 복속되면서 피에르 백작이 예뻐하는 기사들에게 나눠지겠죠. 거기다가 마르그리트는 임신한 상태예요.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강간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행복하고 즐거워야지만 임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마르그리트의 첫 아이는 르그리의 아이인지 카루즈의 아이인지 모르지만 그 카루즈 집안의 장남으로 크게 됩니다. 둘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그건 이 책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는 저는 이걸 받았습니다. 짠! 무민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할지랑 뒤에 또 길게 하루하루에 대해서 쓸 수 있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29일, 30일. 작년에 받은 다이어리랑 비교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이거. 요번엔 무민이고 작년엔 스누피였거든요. 자, 보시면 사이즈도 똑같고 두께도 똑같습니다. 되게 유용해요. 특히나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책 정리하기, 그날그날에 읽은 책들을, 글씨가 엉망이죠. 그날그날에 읽은 책들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 다이어리를 골랐고, 그리고 무민을 골랐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